여자애가 얼마나 행실을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돌아? 사위가 바람 피는 것을 알고 사돈을 찾아간 날. 제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제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운영이 많이 어려워요. 장사라는 게 장시간 이렇게 해보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르내림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버티기가 솔직히 힘이 듭니다. 남편은 원래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했어요. 운영을 한 건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했지요. 규모가 작은 곳에서 하다 보니 월급이 적기도 했고 공사 대금이 미뤄지는 날에는 월급도 같이 밀렸어요. 매달 그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저희로서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었죠. 지금이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예전엔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집도 그 횡포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어쩌지. 이번 달 공사 대금이 또 미뤄졌다고. 곧 월세 내야 하지? 아니, 그 사장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대금이 밀린 건 그 사장 사정이지. 직원들 월급은 제때 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참. 어린 딸아이와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서 먹고 사는데도 월급이 제때 안 들어오니 생활하기가 빠듯했어요. 주변에 돈을 빌려서 생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신세 질 수가 없으니까요. 다들 살림이 빤하잖아요. 계속 빚을 지면서 살 수도 없고 어디 기댈 곳도 없이 사는 게 막막했어요. 직장을 여러 번 옮겨서 자리 잡은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 남편도 속상해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자꾸 닥달할 수도 없고 답답하지만 혹시나 바깥일 하는데 기죽을까봐 계속 얘기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월급이 밀리는 날이 여러 번이 되자 남편은 결국 결심했지요. 우리 장사를 하자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겁이 덜컥 났지만 남편이 추진을 하니 별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장사는 동네 밥집이었어요. 평소 음식 솜씨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남편도 집밥이 최고로 맛있다고 했기에 그나마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었지요. 이 돈 저 돈 모아서 마련한 작은 우리 가게. 가게 이름은 우리 아이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크지 않은 규모였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 줄 곳이라 그런지 얼마나 애착이 갔는지 모릅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에서 쪽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가게에 붙어 있었지요. 음식이라는 게 왜 그렇잖아요.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만들고 나서도 정리할 게 많고요. 기본으로 나가는 찬도 만들어야 하고 메인 메뉴 재료들도 다 준비를 해야 하니 정말 일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내 가게를 막상 운영해보니 장사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일에 매여 있어야 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할 만큼 내 시간이 없었어요.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재롱잔치 같은 걸 하는 모양이었는데 마침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죠. 여보, 당신이 어머님께 얘기 좀 해봐요. 유치원에 아무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 내가 어머니 그날 하루 시간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게. 시댁에는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한창 일이 많을 때라 시어머님도 일손이 부족해서 힘드셨거든요. 안 된다고 하실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된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다녀와요. 내가 그날은 혼자 해볼게요. 혼자 괜찮겠어? 반찬이랑 이런 거 미리 준비해 놓고 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은혜만 엄마 아빠 아무도 없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날 은혜 하는 것만 보고 빨리 올게. 결국 그날은 저 혼자 점심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잠도 안 깬 아이를 준비한 옷으로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만져줬어요. 그러곤 장사 준비를 하려고 나갔죠. 남편도 유치원에 가기 전에 가게에 나와서 일을 거들다가
시간이 돼서 유치원으로 갔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열심히 준비한 재롱잔치. 자그마한 몸으로 익힌 율동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쁠지. 너무나 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이닥치고 둘이서 하다가 혼자 해내려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며 하다 보니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손님도 생겼고요. 한 테이블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찌개가 펄펄 끓고 있는 뚝배기를 놓쳐서 그만 제 발등 위에 쏟아버린 거예요. 아, 아줌마 괜찮아요. 제 비명 소리가 들리자 손님들이 주방으로 들어와 찬물을 끼얹어 주시며 도와주셨어요. 그 길로 저는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급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아이의 재롱잔치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온 남편이 엉망진창이 된 가게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옆집 가게에서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쫓아왔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지금은 치료받아서 괜찮아요. 놀랐죠. 미안해요. 내가 급하게 서두르다가 그만.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부위가 이 정도라서 다행이야.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닌데. 결국 그 일로 가게를 일주일 정도 닫아야 했어요. 차라리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아이 유치원에 가는 건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웠었어요. 하나는 생계가 달린 일이고 하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 일이었으니까요. 장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딸아이는 참 바르고 예쁘게 잘 커졌어요. 밥벌이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에게 제대로 관심도 못 주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가게 일을 돕게 하고 그랬지요. 어쩌면 어린 마음에 원망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는 그런 것도 없이 참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느새 그 작던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 척척하는 예쁜 딸이 되어 있었어요. 손은 또 얼마나 야무진지 가게 일을 도울 때면 어느 것 하나 입을 댈 곳도 없이 잘했지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은 저희 부부에게 어디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뿌듯한 아이였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도 늘 가게 일을 도와줬던 딸은 고맙게도 원하는 대학에 척하니 붙어줬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남들 한 번쯤은 시켜준다는 과외도 하나 없이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대학을 갔어요. 대학도 남들 다 아는 이름 있는 대학으로요. 정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게 딱 우리 딸아이를 두고 있는 말 같았지요. 대학에 붙은 다음부터는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자기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을 텐데 그런 내색 없이 참 마음이 넓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하고 다니는 걸 보니 제법 아가씨 티가 나더군요. 내 눈에 어찌나 이쁜지. 고슴도치도지 새끼는 예쁘다지만 객관적으로도 저희 딸은 너무나 예뻤어요. 딸 바보 같지요. 하나밖에 없는 데다 키우면서 잘해준 것도 없다 보니 언제나 안쓰럽게 생각해서 그런지 다 자란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어요. 밖에 내놓는 게 아까울 정도로요. 딸아이 학교도 졸업했고 취직도 했고 해서 이제 손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할 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정말? 어머 은혜야. 진짜니? 네. 만난 진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엄만 또 네가 연애를 너무 안 해서 선자리라도 알아보려고 했지 뭐니. 그래 뭐 하는 사람이니?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 세상에. 여지껏 만나는 사람 없이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 직업이 의사라니. 우리 딸이지만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쩜 부모 마음에도 쏙 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그리 연애까지 하게 된 건지. 저와 남편은 새삼 우리 딸을 달리 보게 되었지요. 가게로 한번 데려와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게. 가게가 너무 누추한가? 밖에서 볼까? 누추하긴 우리 가게가 얼마나 깔끔하고 정갈한데. 엄마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좀 더 만나보고. 나중에 소개해드릴게. 그래. 알았다.
엄마 아빠는 그런 줄 알고 기다리마. 상대가 의사라고 하니 혹시나 부모가 하는 일이 아이에게 누가 될까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는데 제 맘속에는 예비 사위라는 생각까지 했지요. 이게 부모 욕심인가 봐요.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데 당장 의사라는 명함에 마음이 뺏긴 거지요. 아무래도 돈 잘 버는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 딸아이 생활이 좀 풍요로울 거니까 저는 딸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었어요. 엄마, 요즘 내가 가게 일에 소홀했지? 이번 주는 안 나가고 도울게요. 왜 데이트하러 가 가게 일은 알바도 있고 엄마가 하면 돼. 아니야 엄마 도와드린다고 얘기해놨어. 안 나가도 돼. 그러면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어 너도 쉬는 날 있어야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직장 다니라 연애하랴 바쁜 거 아는데 가게 일까지 챙기는 예쁜 딸. 집에서 쉬라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하고 가게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기에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점심 손님을 한 차례 받고 나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셋이서 오붓하게 밥을 같이 먹고 따뜻한 차도 한잔 했지요. 아빠, 염색하셔야겠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잔뜩이야. 이번 주에 네 엄마가 염색약 사서 해주기로 했어. 내가 해드릴게. 내가 엄마보다 더 꼼꼼하게 바르지. 네 아빠 머리는 내가 전담이야. 눈독 들이지 마라. 그나저나 네 남친은 잘해주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로 주제가 넘어갔지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딸아이의 연애니까요. 네, 다정해요. 의사들은 공부만 해서 재미없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안 그래. 얘기도 재밌게 하고 다정하고 맨날 보고 싶다고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래? 다정하다니 다행이다. 의사랍시고 우리 딸 무시할까봐 걱정되더니. 에이 엄마는 나도 어디 가서 안 꿀려요. 그럼 당연하지. 오후 햇살을 받아서 그런지 연애하는 딸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요. 연애를 시작하고도 한참을 안 보여주더니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냥 인사만 시키는 거라고 얼굴이 벌게서 얘기하는 딸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의사 남자친구가 인사를 온다는데 저희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장롱에 모셔둔 메이커 있는 옷들을 꺼내 입고 남편 머리에도 무스를 발라서 단정하게 만져줬어요. 딸이 우리 때문에 민망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요. 오후에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드디어 궁금해하던 사람이 왔습니다. 커다란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온 양복 차림의 청년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출중했어요. 딸아이와 같이 서 있으니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군요. 어서 와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선호라고 합니다. 어서 앉아요.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제 몸통만한 꽃다발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받아보는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 사준 적은 있지만 그렇게 큰 꽃다발은 처음이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와도 되는데 꽃다발을 다 준비해오고.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나름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머님 미모에 꽃들이 빛이 안 나네요. 정말 미인이십니다. 직업이 의사라고 했는데 말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얼굴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보아하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요. 남자친구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딸의 모습. 괜히 뭉클해지더군요. 시집 간다고 인사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우리 아이가 이런 나이가 되었나 싶어서 뿌듯한 반 야속한 반 감정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담소를 나누고 또 다시 만나기로 기약 후 그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어때요?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죠? 괜찮다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은 더 좋은 것 같으네. 정말 잘 만났다 은혜야. 정말요? 휴. 다행이다. 마음에 안 드실까봐. 우리 맘에 드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좋으면 됐지. 근데 우리도 너무 마음에 든다. 100점 만점.
딸은 어쩌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소개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사시키는 것도 한참 걸린 거고요. 하나하나 어쩜 그리 신중한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외동딸인 줄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이에게 부담을 많이 줬기에 일찍 철이 든 거겠지만요. 그 후 몇 달 뒤 딸의 생일이었어요. 딸은 남자친구와 식사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식사 준비 대신 옷을 한 벌 해줬지요. 의사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예쁘게 하고 만나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제법 돈을 주고 샀는데 비싼 걸 샀다고 얼마나 뭐라 하던지요. 그래도 그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딸은 그 옷을 입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지요.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려니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집에 돌아온 아이는 완전 들떠 있어서 얼굴이 발그레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군요. 들어보니 이벤트를 해준 모양이더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인공이 된 듯이 축하를 받았다면서 손을 슬며시 내미는데 왼손 약지에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목걸이와 반지 세트를 선물한 모양이었어요. 척 보기에도 비싸 보이던데 역시 직업이 좋으니 생일 선물도 수준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좋은 집에 시집가서 남편 그늘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속으로 그리 생각했어요. 딸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요. 생일 이벤트가 있고 3개월 뒤 딸은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적잖이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원래 무엇이든 신중하게 얘기하는 딸이었기에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딸의 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남편은 생각이 많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기에 품 안에 좀 더 두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요. 저도 딸의 얘기를 듣고 이미 시집을 간 것 같이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서운해요. 은혜도 결혼할 나이는 됐잖아요. 서너 정도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거고. 허전해도 우리 웃으면서 보내줍시다. 당신 이렇게 서운한 티 많이 내면 은혜 걱정해요. 내가 뭘 그랬다고. 나 아무렇지 않아. 남편의 작아진 어깨와 힘없는 목소리를 들으니 어찌나 짠하던지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그렇겠지만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며칠 뒤 사위가 될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 온 날처럼 양손 무겁게 뭘 잔뜩 사서 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은혜 저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찌나 씩씩하고 우렁차게 말을 하던지 듬직한 모습을 보니 저희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딸 가진 죄인이라고 했나요? 딸이라고 소홀히 키운 것도 아닌데 괜시리 사돈들을 만나는 자리가 많이 위축되더군요. 혹시나 우리 행동 때문에 딸아이가 밉보이게 될까봐 어찌나 신경이 쓰이던지 식당에서 일하는 티를 안 내려고 장롱 안에 고이 모셔온 메이크 옷들을 꺼내서 어색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손톱 관리라도 받고 올 걸 그랬네. 손가락마다 다 흉이 져서 밉다. 상견례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문득 제 손을 봤더니 오랜 식당 일로 손가락마다 미워 보였어요. 뭘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다 가려도 손은 못 숨긴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지요. 혼자 손을 내려보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니 딸아이가 옆에서 그걸 보고는 울려고 하더군요. 어머, 너 왜 그래? 화장한 거 다 지워지게. 왜 그러니? 엄마, 그러지 마.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나한테 두 분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들이셔.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아니 그냥 한 소리를 듣고 그래. 엄마 그런 거 아니니까 울지 마. 얼른 화장 고쳐.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상견례를 하는 건데 벌써 이러고 있으니 정작 당일엔 어찌 될지 걱정이 되더군요.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저희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더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사돈가족. 예비 사위는 오지 않는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 저희도 멋쩍어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요. 조용한 식당 안. 갑자기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니 저희가 앉아 있는 방의 문이 벌컥 열렸어요. 뒤이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사돈에게 인사를 하려고 일어서면서 쳐다보니 입고 온 옷들이 가관이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들을 골라 입고 온 저희와 달리 마치 등산이라도 다녀온 사람들처럼 등산복을 맞춰 입고 온 사돈들. 이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늘 왠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아, 이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시간 맞춰 나왔는데 조금 헤매는 바람에 어서 앉으시지요. 넉살 좋게 말을 꺼내는 바깥사돈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더군요. 저희 부부는 감정이 상한 걸 티 내지 않고 웃었어요. 뭐 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말 그대로 아들 가진 유세를 제대로 하더군요. 우리 선호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저는 판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가 됐네요. 뭐, 의사도 좋죠. 당신은 의사 뭐 아무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중매서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섰죠. 그렇지? 왜 지난주에도 전 여사가 중매하자고 연락 왔잖아. 그러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정말 옷차림부터 말하는 본색까지 말 그대로 가관이었어요. 문득 예비 사위는 둘째치고 이 집에 시집가면 우리 딸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란 게 남녀 둘만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딸 가진 게 죄인이라고 딸아이가 미움받지는 않을까 싶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아이도 점점 인상이 굳어지더군요. 괜시레 딸아이의 눈치까지 보며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사돈 될 사람이 한마디 하더군요. 참 식사는 잘 먹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얼음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내내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당연히 저희가 계산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뭐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사돈들을 보며 딸아이도 어이가 없었던지 엄마 계산은 우리가 할게요. 먼저 나가 계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라 아무나 내면 어떠니 좋은 날인데 하고는 남편이 계산을 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자신이 내겠다고 했지만 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뭔가 찜찜한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죠. 사돈 될 사람들이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좋아했던 터라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둘이서 분가해서 따로 살 거라고 하니 시댁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어요. 둘이 예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 확장 공사가 들어가면서 원래 신혼집으로 마련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병원 공사에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딸 아이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요. 얘야,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둘이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상견례장에서 보았던 그 무례함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느꼈던 저희 집에 대한 무시를 느꼈던 터라. 저는 딸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걱정 마요. 1년만 살고 우리 분가할 거야. 선호 씨가 1년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 우리도 1년 동안은 돈 좀 벌 수 있고. 병원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 걱정 마. 딸아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저는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위도 일부러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딸아이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준다고 큰 소리를 치길래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석 달이 되었을까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세상에. 정말이니? 아이고 내 딸 장하다 장해 너무너무 축하해 딸. 고마워요 엄마 오늘 병원 가서 초음파 찍고 왔는데 너무 신기해. 딸아이의 임신 소식에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뻤죠.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몸은 괜찮고? 응 좋아 시댁에서 임신했다고 일도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래 잘 되었구나. 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딸 아이가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식당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며 얼굴을 자주 봤었는데 결혼하고는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한 딸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해서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딸 아이가 사는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딸 아이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이며 작지만 가게 뒤 텃밭에서 손수 가꾼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챙겨서 말이죠. 남편은 자기까지 가면 사돈이 부담스러워 하시니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여 저 혼자 사돈댁으로 들어갔죠. 거의 석 달 만에 보는 딸아이는 살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더군요. 순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참느라 혼이 났어요. 사돈 오셨어요? 네, 사돈 잘 지내셨지요. 새아기가 들어오고 가르칠 게 많아서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하나부터까지 다 가르쳐야 하니 많이 부족하니 사부인께서 잘 좀 가르쳐 주세요.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식당 일을 많이 도왔던 터라 음식도 곧 잘하고 살림도 잘 살 터인데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시집살이가 보통은 아니겠다 싶더군요. 살이 쏙 빠져 있는 딸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예. 넌 뭐하고 섰니? 차라도 내와. 네 어머님. 딸 아이는 임신해서 일을 그만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집안 살림을 산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걸로 밖에 안 보이더군요. 회사 내에서도 승진도 잘하고 앞날이 창창한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식모처럼 부려먹는 걸 보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임신까지 한 아이를 말이에요. 곧 분가를 한다고 하니 그날만 기다리며 어찌되었던 이미 한 결혼이니 잘 버텨주길 바랬어요. 여전히 무례한 사돈 집에서 나와서 남편의 차에 탔는데 얼마나 속상하던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저는 괜히 남편이 걱정을 할까 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며칠 후 친한 친구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사위가 한다는 그 병원 있잖니. 그런데 무슨 일로? 아니 내가 요즘 눈꺼풀이 너무 처져서 수술을 좀 하려고 병원에 갔거든. 응 그랬어? 미리 이야기했으면 사위한테 이야기 넣었을 텐데. 그냥 우선 상담만 받으려고 가봤어. 그래 상담은 잘 받았니? 그게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뜸들이는 친구의 말에 뭔가 안 좋은 감이 들었어요. 네 사위 말이야. 거기 일하는 간호사랑 여간 친해 보이는 게 아니던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를. 뭔데? 말을 하다 마라. 계속 이야기해봐. 아니, 간호사랑 스킨십이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내가 상담받고 핸드폰을 놓고 나가서 다시 원장실 문을 열었는데 글쎄.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손발이 덜덜 떨어서 하마터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문을 열었는데 간호사와 사위가 키스를 하고 있더랍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사위는 당연히 그 친구가 제 친구인 줄 모르니 별 신경을 안 썼을 것이고 딸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아나 싶은 것이 눈물이 나더군요. 시집살이 하는 딸아이를 두고 바람피는 사위.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게 장사고모고 너무 화가 나서 곧장 사위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했더니 친구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렇게 가서 뭘 어쩌려고 그러냐고. 증거가 왜 없어? 네 눈으로 봤는데. 예. 그게 증거가 되니?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그만이야 이거사. 그 어떻게 해. 우리 은혜 불쌍해서 어쩌냐고.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희 대화를 듣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뒷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온 줄도 몰랐는데 친구와 저의 대화를 듣게 된 거죠.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당장 찾아간다는 것 뜯어 말리면서 진정을 시켰어요. 임신까지 마당에
일을 어쩌면 좋을지. 정말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이 사위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예상대로 사위는 그런 거 아니라고 딱 잡아댔고 남편은 알면서도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고 빨리 정리하라고 딸 아이 눈에 또 뱃속에 아이한테 미안할 짓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지만 그때 상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요. 아이는 입덧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했고 그럴 때쯤 사위가 운영하는 병원에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사위는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자료가 청구되었죠. 분가는 고사하고 사돈댁에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넉넉한 살림인 줄 알던 사돈집은 저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 아들 하나 믿고 허세만 가득했던 사돈들. 심지어 살고 있는 집도 월세였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병원 확장을 한다고 들어갔던 돈도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용이 좋았던 딸아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임신했다고 딸아이를 챙기는 척하며 회사를 그만두게 한 것도 딸아이의 퇴직금이 필요해서였어요. 딸 앞으로 된 대출금도 퇴직금도 모두 사위의 병원으로 들어갔고 또 사돈댁의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딸아이는 사위에게 속아서 모든 걸 다 내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리할 줄만 알았던 사위의 불륜행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놀란 사위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고 상간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딸아이가 버젓이 있는 집에 짐을 싸서 찾아왔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위의 상간녀는 의사 사위 집이 대단한 부자인 줄 알았나 보더군요. 빚 좋은 개살구였는데 말이에요. 딸아이는 그 충격으로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딸아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대로 사돈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돈은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여자애가 얼마나 행실을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돌아? 사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얘가 얼마나 못했으면 우리 애가 바람을 폈겠어요. 진짜 단단히 미쳤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말 다 했다. 네 머릿속에 똥만 차서 아직도 사리분별이 안 되는가 본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낼 줄 알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더군요. 그날 그대로 딸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사위병원 앞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불륜남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부인은 유산시키고 상간녀를 임신시킨 성형외과 의사.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못 가게 막았습니다. 영업방해로 신고도 당하고 경찰서도 갔지만 저는 매일 같이 병원 앞으로 나갔어요. 내 딸 눈에 눈물 낸 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사위놈과 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병원으로 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매일 같이 그러고 있으니 병원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바였죠. 당연히 이혼도 시켰습니다. 사위와 상간녀를 고소했고 딸아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퇴직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승소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 병원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였고요.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받은 상처로 딸아이는 아직도 혼자입니다. 남자를 못 믿게 되었고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루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서 딸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